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좀 우려감이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뭐 하방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시초가는 조금 낮게 시작을 했지만, 뭐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잠시 후 살펴보고요. 두산인프라 코어 메가 관련된 진행사항 그리고 대웅제약 치료제가 좀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느리지만 그래도 뭐 연말 대비해서는 좀 들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쉬었습니다. 다우지수도 다우지수인데 사실 나스닥이 조금 쉬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올라온 상승폭에 비하면 일부 휴식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약간 안 되는 2% 가까운 휴식을 보였는데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0포인트만 유지해주면 되고 위쪽에서 뭐 이렇게 횡보하고 쉬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잠시 휴식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우리나라 오늘 선물 옵션 만기라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하게 시작을 했는데 미중시에 대비해서는 뭐 양호했죠. 이제 장중에는 이제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700포인트를 유지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됐었는데 뭐 장중에 뭐 빠르게 회복을 하더니 그냥 보합권 부근 약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2700 위쪽에서만 끝나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700 중반 위에서 이제 마감되는 거는 뭐 거의 뭐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750 위쪽에서는 아니어도 지금 지수권만 해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했을 때 이제 370 정도까지가 뭐 한계치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딱 붙여서 끝났습니다. 이 369.37이니까 370 정도에 살짝 붙여서 끝나고 돌파해서 안착하진 않았는데 딱 붙여서 마감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양호한 흐름이었고 자, 오늘 수급 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일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장 마감 동향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호스피 주식을 한 5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었는데 마감에 이제 동시가에 이제 던지면서 이제 한 8천억 정도가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감 그 동시호가에 기관 투자들이 매도 물량을 뭐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뭐 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뭐 500억 가까이 한 400억 이상을 이제 매수가 쓱 들어오면서 매도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양호하게 마감했다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한 부분도 있고 기관 투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매도가 일부 잡힌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9월물 같은 경우 기존에 그 설명드렸듯이 매수 잔량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일부 매도를 해도 롤오버된 물량이 뭐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한 거의 28,000개에서 3만 계약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뭐 청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기존에 뭐 롤오버된 물량까지 하면은 충분히 우리 1월물까지도 선물은 상승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꽤 뭐 적극적인 뭐 수익 실현이 최근에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일부 청산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 수급적으로 오늘 하루만 보면은 굉장히 뭐 약세를 보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주식 1조 3천억에 선물 3,500억 가까이 3,500 계약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으면은 약세를 보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기존의 누적 포지션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일부 수익 실현이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쪽에서는 뭐 일부 조금 나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11월부터 해가지고 매수량이 그래도 탄탄하게 잡혀 있다. 기존에 한 5조 이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조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이제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오거나 하지만 않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일부 수익 실현 나와도 된다.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은 조금 빠져나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그래도 아직도 한 4조 4천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11월부터만 해도.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선물은 상승 포지션 아직도 뭐 크게 많이 유지돼 있고 차월물로 해서 로로봇에서 이제 넘어가는 물량도 꽤 있을 것이고 코스피 주식도 아직도 매수량이 충분하다. 옵션은 이제부터 새로 포지션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왔으니 코스피가 조금 쉬는 모양이 나와도 괜찮다. 목표치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박스권의 상하 높이가 200포인트였기 때문에 2650 다음 2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기본이고 이 200포인트에서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높낮이의 절반인 100포인트 올라와도 2700 중반이다. 여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일단은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것이고 만약에 연말까지 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간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이 뭐 대단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 범위였고 2800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구간이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부터 항상 말씀드린 2,500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고 한 2,600, 700 정도는 갈 거다. 근데 2,500까지만 간다. 2,500은 지나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더 가면 기분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연말에는 좀 웃으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지수까지는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다. 2,80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뭐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기일 이후 포지션 같은 경우도 뭐 옵션은 구축을 해야겠지만 주식이나 이제 선물 동향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전혀 없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이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스피가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는 구간이 왔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정받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양 시장이 다 이렇게 약세 쪽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러면은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현금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코스피가 살짝 조정을 보이는데 코스닥이 잘 버틴다 혹은 상승한다 이러면은 전혀 문제 없는 시장이에요. 반대로 코스닥이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코스피가 잘 버티거나 살짝 올라가 준다 이래도 걱정이 없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하방향 생각할 필요 없고 만기일까지 해서 인버스 들고 갈까요 하시는 분들 인버스 들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차라리 현금화를 하시고 밀렸을 때 상승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시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인버스 구축하신 분들 지금까지 상승한 거 보면은 뭐 조금은 이제 속상한 일이 되셨겠죠. 그러니 당분간은 강한 조정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상승 포지션을 수익 실현하고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하고 하는 방향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강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도 뭐 시그널이 나오면은 뭐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뭐 저희 회원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릴 만하다. 이 정도면은 거의 확정적이다 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연말 연초에 정책 같은 기대감으로 해서 정책 기대감 등으로 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마련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 뭐 코스피가 좋니 뭐 코스닥이 좋니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스피에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총상위주 중심으로 쭉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휴식하는 구간에서 나머지 중소형주
코스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이제 주도 섹터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교체가 필요하고, 현재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략은 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앞으로 시장도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뭐 하락 포지션을 대비하기보다는 지금은 충분히 이제 수익을 더 끌어올리는 구간이다. 대신 저라면은 지수 상품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리하고 종목으로 교체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뭐 1%대 뭐 하락이 나왔지만 72,500원 정도는 유지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약세를 보인 것도 아니고 전일 양봉 사이 안쪽에서 휴식을 취한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11만 5천 원 돌파한 다음에 전일 양봉 안쪽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제 계속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땐 이 양봉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이닉스 3%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만 5천 원 구간은 뭐 유지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죠.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모습 때문에 추가 상승이 한 차례 필요한 거다. 만약 여기 빼꼼 걸쳐 놓은 거면은 1%만 내려와도 바로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속임수 구간도 많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랑 뭐 배터리 수송이 뭐 내년으로 좀 밀렸죠. 그러면서 결과는 좀 밀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고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휴식 구간 취하는 거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잠시 휴식,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숨 돌렸다 정도 뭐 생각하면서 이제 안도감에 추가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기존에도 이제 한국전력이 이 21,000원 구간을 돌파하면 좋아질 수 있고, 뭐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한 차례 돌파 나왔다가 좀 쉬는데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력은 주도주 계열은 아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매매하는 종목으로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관심 가져도 되느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뭐 조단위 실적이 뭐 싹 조단위로 적자되면서 적자 전환까지 되면서 고배당주에서 이제 적자 기업이 되었으니 배당도 못 주는 위험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 조용히 회기를 해서 원전 가동을 정상화하고 하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되기 시작했다. 올해 배당은 다시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올해부터 배당주로서 위용이 나올 것이고, 실적이 회복되면 굳이 지금 이 2만 원 뭐 전후되는 2만 원 이하 되는 이런 구간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 여력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한 20%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빠른 종목은 아니지만 기존에 뭐 말씀드린 다음에 야금야금 올라와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도 나오고 했는데, 이미 실적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뭐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이미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충분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배당 수익률을 다시 한번 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 뭐 아주 큰 기대감을 갖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배당이 다시 지급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주가 상승률도 20% 정도 누렸으니 충분히 뭐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보다는 이 정도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31,000원 구간에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뭐 쉬는 구간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이때 쉴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면은 요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다. 29,000원 위에서는 매매할 뭐 이유가 없고, 28,000원 중반이면 괜찮고, 29,000원 이하 정도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한 다음에 위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돌리게 되면은 한 3만원 위쪽에서 분할 매도 시작, 그리고 뭐 절반만 매도할 경우에는 돌파 시도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후에 뭐 10월부터 해가지고는 다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먼저 올라오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충분히 뭐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두 종목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가, 내가 배당을 받고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오면은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혹은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죠. H2를 런칭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고, 미국, 중국, 유럽 이 시장 쪽으로 해서 뭐 4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4대 시장으로 말하기엔 사실 우리나라에 끼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만 원 쪽에서 18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쪽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 돌파해 내야지 전체적인 자동차 쪽으로 이제 매기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T 쪽, IT 토톱이 쉬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이 쉬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 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이 주도 섹터 중 하나가 되긴 하는데, 조금 더 강한 섹터들이 있으니까 이쪽 섹터들이 쉴 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이제 정대선 씨 쪽에서 이제 뭐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대차 쪽으로,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한 차례 뭐 상승을 보였는데, 기존에 뭐 전기차 시절부터 해가지고 수소차까지 해서 계속 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인수 합병 얘기가 뭐 꾸준히 뭐 나올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제약이 오늘 조금 멋지게 움직였는데, 자, 13만 5천 원 요 구간 돌파한 거 아주 좋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이 이제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 코로나 뭐 치료제로 해서 이제 한 명 이제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보편성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주가는 올라왔으니 13만 5천 원 요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해 보시고, 이탈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할 경우에는 다음 저항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이렇게 뭐 치료제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백신 관련 쪽으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럼 컨택트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점점 쏠릴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시즈 꿈틀거리는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GS건설 뭐 전일도 말씀드렸는데, GS건설, 뭐 대우건설, 뭐 이런 건설주들 이제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이런 구간은 슈팅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면은, 저라면은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고 슈팅성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차례 정리하는 구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바로 멋진 모습이 나왔어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 GS건설이나 이제 대우건설에 비하면 약해도 뒤늦게 후발주로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만 넘어가면은 현대건설도 이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뭐 멋진 모습 보이면서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시멘트나 레미콘, 뭐 그 건자재 등등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남북 경협주로도 엮여 있으니까 해당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더 좋을 수 있다. 대신 반대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매각 이슈에서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그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쪽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이제 뭐 말씀드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알고 있던 게 확정된 정도 수준이다. 이변이 없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제 주인을 찾아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재무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 자체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그동안은 업황은 어려웠지만 이제 건설기계 쪽이나 이쪽 환경 쪽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있다, 매각 이슈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예상대로 뭐 크게 이변 없이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그 5G 가입자가 2억 2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G 관련들 조금 꿈틀대고 있는데 뭐 바이든이 당선되면 5G는 피해주 아닙니까? 뭐 트럼프 흡수해주 아닙니까?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전기차 쪽으로 해서 트럼프가 8위기 위협약을 탈퇴했다고 해도 전기차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뭐 그쪽에다가 뭐 기존에 있던 화학에너지 쪽이 이제 워낙 뭐 힘을 못 쓰다 보니까 힘을 좀 실어주는 건 있어도 전기차 쪽을 막지는 않는다. 테슬라를 보시면 알 수 있죠. 테슬라의 성장을 막고 뭐 방해하고 하진 않았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물론 이제 오바마 정권 때 나왔던 이제 환경정책 같은 경우 다 뭐 폐지를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해서 이제 환경단체랑 이제 뭐 과학계에서 이제 뭐 들고 일어나곤 했는데 어찌됐건 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오바마래. 이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5G 관련주가 피해주는 아니다. 물론 트럼프처럼 뭐 1조 달러를 뭐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성장을 이룩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통신망이 빨라지는 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거나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순서의 차이다라고 친환경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를 부활하고 하는 이런 순서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인 거지 5G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나쁘게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를 피해주로 보는 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12월에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해서 12월 8일부터 이제 저주파 대역대 중대역대로 해가지고 저주파가 아니죠. 중대역대로 해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 이번에 버라이즌이 지난번에 이제 삼성에다가 뭐 8조 이제 수주를 내줬는데 버라이즌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죠. 버라이즌 같은 경우 고주파 대역대를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망을 설치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전국망 설치는 어렵다라고 하고 중대역 쪽으로 3.5기가 쪽으로 해서 이제 전국망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28GHz 이상 쪽은 이제 진짜 5G라고 하는 그 대역대는 고주파 대역대는 이제 일부 핫스팟 지역하고 이제 기업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거리가 짧아요. 이 기지국을 설치해도 거리가 짧아가지고 촘촘하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여력이 안 되는데 미국에다가 버라이즌이 이거 이렇게 촘촘하게 미국에다 다 세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이제 중대역 쪽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적기 때문에 버라이즌이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AT&T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대신 이제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일 수 있다. 이제 스프린터 쪽에 매각하는 인수 자금이 있었고 기존에
T모바일과 스프린트 쪽에서 이제 확보해 놓은 이제 중대역 주파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어떻게 보면 스프린트랑 인수합병을 하면서 중대역대를 이제 좀 한 번 더 이제 경매에 참여한 거랑 뭐 비슷한 효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 2위가 좀 적극적으로 미국 통신사 중에서는 1, 2위가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 것이고 3위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뭐 내년 1월에나 끝날 것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비주들은 그때까지 해서 그래서 이번에 주파수 경매 시작부터 해서 최소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까지는 뭐 이 장비 투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뭐 중국은 제외하더라도요. 일본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인프라 투자에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G 장비주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KMW가 뭐 시총이 제일 높고 뭐 안정적인 종목이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뭐 멋진 모습을 보였다. 이게 작년에는 이노인스트루먼트가 별로고 작년 뭐 하반기나 올해 정도에 이제 뭐 계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중개기가 먼저 설치돼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좋아진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 뭐 오이솔루션이니 서진시스템이니 솔리드니 에이스테크니 뭐 종목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뭐 작은 종목들도 많죠. 기가레인이 뭐 전파기지국이니 뭐 대형광통신이 뭐 많습니다. 종목들은. 그래서 삼지전자도 있고 그런 종목들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반도체 쪽 소부장 쪽 이 반도체 종목들 기본적으로 들고 가고 5G 종목들 들고 가고 이유는 산업이 내년에 계속 좋아지는데 뭐 안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시뮬러 쪽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요렇게까지가 4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외에 플러스 알파를 이제 그린 뉴딜이나 나머지 영역대는 이제 플러스 알파 쪽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산업이 더 좋아지고 당연히 뭐 5G는 이제 시작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주들은 뭐 당분간은 뭐 매매하는 뭐 내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뭐 비전에 대해서 또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뭐 대장주는 슈캠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고 후성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뭐 말씀을 드렸었고 뭐 KGTS라던가 뭐 이건산업이라는 한솔홈데코 뭐 이런 종목들을 뭐 꾸준히 볼 수 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가 좀 됐다. 이 탄소 배출권 쪽 그리고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뭐 다 해가지고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서 연초 사이 되면은 정책 관련돼서 기업에서도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런 미래 비전 사업 같은 경우들은 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놓고 이제 일부 들고 갈 수 있다. 이게 주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에서. 예, 포트폴리오는 항상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정성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전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 기존에 누누이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밀려 있으면은 뭐 웹툰 관련주들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34,000원을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했는데 드디어 이제 거래량실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럼 DNC 미디어는 이렇게 34,000원을 넘어와야지 이제 움직임을 조금 보일 수 있다. 이 구간만 3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요 38,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돌파하면 42,000원, 돌파하면 46,000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종목들도 이제 틈새 시장 정도로 보시면 되죠.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컨택 시대가 온다고 해서 웹툰 보던 분들이 재밌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딱 끊는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일상생활에 좀 파고들었다라고 하면은 게임이나 뭐 이런 이제 뭐 웹툰이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 파고든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뭐 이제 충분히 유망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유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이제 뭐 무조건 만기일만 되면은 뭐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거의 뭐 앵무새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서 변동성이 강할 수 있는 시장에는 뭐 위쪽에 열려 있다, 아래쪽에 열려 있다, 혹은 양쪽 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제한적인 하락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2700 위쪽에 올라와서 안착하면은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아래쪽에 흔들기가 나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화요일 날 한 차례 흔들기는 나왔는데 이탈 안 하고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시장에서 억지로 인버스 같은 이거보다 좀 더 강한 뭐 요즘 고버스라고 하죠. 뭐 인버스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 되는 이런 상품들을 들고 가면 전혀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제가 중간 이렇게 뭐 좋은 섹터들이나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실만 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당장 보유한 여러분 종목이 당장 이렇게 뭐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손실 보지 않으면은 이거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나 이런 시장을 역행하는 이런 종목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이걸로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해서 뭐 최고점에서 매수하고 최저점에서 매도를 한다 해도 큰 수익이 나지 않아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상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밑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견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는 매매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나 이런 지수 상승에 관련돼서 베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니면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도라도 하시던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청산을 해서 종목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 지금 연말이 되면은 연말 연초에는 뭐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비워내고 다시 한번 재구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구간에서 연말 다가오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해서 청산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고 내년까지 해서 좋아지는 산업 사이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한 차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수상품 보유하신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변경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 손실 보지 않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충분히 멋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뭐 벌써 따뜻한 연말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연말 연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속은 충분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내 종목 오늘 안 올랐다고 해서 남의 종목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좋은 종목은 지금 최근에도 소부장 쪽 먼저 올라왔고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누가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연말 연초 되면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있고 그 3, 4합병 이슈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올해가 제2의 도약기가 됩니다라고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영을 다 안 해주고 있다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지금 가져오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왔고 여기에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 이거는 2017년 뭐 전후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도 한번 나왔던 현상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슈팅성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셀티론 그룹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 셀티론 제약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하는 목표치 목표 수익률 정도 왔으면은 뭐 천천히 분할 매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하면서 계속 보시면은 수익은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